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바입니다. 지난 영상인 조선 6대 단종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에 이어서 오늘은 장릉답사에 관한 썰입니다. 장릉은 단종의 무덤으로 조선의 40기 왕릉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요. 조선의 왕릉은 조성의 10리 밖 멀어도 100리 이내에 조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선 왕릉은 대부분 서울시나 경기도 일대에 분포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강원도에 있는 왕릉이죠. 당시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서 사망하게 되어 지금의 영월읍 지역에 안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애달픈 사연이 깃들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1970년 대한민국의 사적 제196호로 지정되었으며 이전에는 노상군 묘로 불렸다가 숙종 때 능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민간에서는 별칭으로 노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여 상왕으로 되었고 사육신의 복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습니다. 1457년 여름 청령포에 큰 홍수가 나자 단종의 유배지는 관풍헌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관풍헌은 조선 초기에 영월 동헌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지요. 1457년 세조의 명으로 금부도사 왕방년이 사약을 가지고 왔으나 차마 전하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야사에 의하면 단종은 이 광경을 보고 사약을 거부하고 스스로 목을 베어 자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17세의 짧은 생은 마감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영월 동강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세조가 그 시신을 건드리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하니 그 누구도 시신 수습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영월 호장 어몽도는 용기를 내어 아들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밤에 몰래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위선 피과 오소 감신, 즉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은 것은 달게 받겠다는 충정으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엎고 동을지산의 능선에 오르다가 노루가 잠자던 자리에 눈이 쌓여있지 않는 것을 보고 현재 자리에는 그곳에 시신을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몽도의 가족들은 영혼을 떠나 종족을 감추고 숨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손들도 그가 죽은 후에도 전국을 떠돌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중종 11년에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묘를 찾아내었으며 그 후 선조 13년 1580년에 상석, 표석, 장명 등 망주석을 세웠습니다. 숙종 24년에 비로소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지고 신주가 종묘에 모셔지면서 영월에 있던 무덤도 장릉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단종이 강등되어 죽임을 당한 지 241년 만의 일이었지요. 당초 왕릉을 이장하기 위해 조정에서 지관을 내려 보냈지만 지관들이 단종이 묻힌 자리를 살펴보니 이미 천하의 명당이었기 때문에 이장하지 않고 묘제만 고쳤다고 합니다. 장릉 권역에 들어서자 우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단종 역사관이었습니다. 역사관은 자료 전시실, 영상실, 학습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단종의 태생과 유배, 죽음과 복권까지의 일대기가 모형과 자료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실에서는 단종의 일대기를 내용으로 한 영상물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장릉 입구에는 박충원의 뜻을 기린 낙종비각이 있습니다. 박충원이 1541년 중종 때 영월 군수로 부임하였는데 당시 영월에 3명의 군수가 연이어 죽자 민심이 흉흉하여 모두 부임하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이에 박충원은 단종의 묘를 찾아서 봉축하고 제문을 지어 올리자 마을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제시를 지나 홍살문 옆에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묘를 만든
음흥도의 정여각이 있습니다. 충신, 충의권, 음흥도 정여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던 그의 행동이 높게 평가되어 충절을 기리기 위한 비석입니다. 영조 때 정여각이 세워졌습니다. 음흥도는 순조 때 공조판서에 추정이 되었고 고종 때 충의공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사육심과 함께 영월 창절사에 배양되었습니다. 왕릉 내에 충신을 기리는 정여각이 세워진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홍살문 앞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위패를 모신 장판옥과 이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배식단이 있습니다. 장판옥은 정조 15년에 건립되었으며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이 32인과 조사위 186인, 황관 군노위 44인, 여인이 6인을 합하여 268인의 위패를 모셔 놓았습니다. 특히 단종을 위해 힘신 여인들의 위패에는 궁녀와 무녀의 이름도 보이고 충신위 위패에는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이름도 보입니다. 매년 한식날 단종 재양 후에 이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단종을 향한 충신들이 혼이 남아 변치 않는 충절로 단종의 능을 지키고 있는 듯 합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이들에게 제를 올리기 위한 배식단도 있었습니다. 영천은 장릉 서쪽에 있는 우물로서 정조 때 수축하여 제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때에는 조금씩 샘물이 솟았으나 통안이 씻기지 않는 듯이 매년 한식 때 재양을 지낼 때에는 물이 많이 용출된다고 합니다. 우물의 깊이는 1.5m 정도이며 하부는 하강석 돌담으로 둥글게 쌓여 있고 상부는 정방형인데 맑은 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장판옥 뒤쪽 길로 봉분이 있는 능침으로 10여 분을 올라갔습니다. 가는 언덕 길가에는 오래된 주위의 장송들과 달리 이제 갓 20여 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앞에 화강석으로 된 작은 표지석이 있는데요. 정영송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1999년 단종 비인 정순왕의 능이 있는 남양주시 사릉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이곳으로 가져와 심었다고 합니다. 살아서 이별하고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애틋한 정을 서로 나누라는 뜻으로 정영송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장릉의 양식은 왕명에 따라 간단하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봉분 앞에 혼유석과 사각 장명 등이 있으며 망주석, 문석인 석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경내에는 정자각, 단종비각, 영천, 배식단, 제실, 홍살문 등이 있으며 울창한 노송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비운의 왕, 단종이 묻힌 장릉의 봉분은 다른 왕릉과는 달리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봉분의 난간석과 병풍석을 두르지 않았고 묘역도 좁고 무석인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 장릉만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특별한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조선 왕릉 중에 한양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둘째, 홍살문에서 정자까지 이어진 참도가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셋째, 제정으로 사용했던 우물인 영천이 있습니다. 넷째, 정자각에서 능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배식단과 장판옥, 정영비 등 단종의 충신들을 위한 건조물이 많습니다. 여섯째, 정영성이 되어온 부인을 만났습니다. 일곱째, 망주석에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세호가 없습니다. 여덟째, 무석인과 석호가 없습니다. 아홉째, 조선 왕릉 최초의 사각형 장명 등이 있습니다. 열 번째, 장릉의 이름은 조선 왕릉 셋 중에 하나입니다. 파주 장릉과 김포 장릉이 있지요. 오늘은 단종의 애환이 살아있고 가장 슬픈 왕의 특이한 무덤인 영월 장릉에 대한 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